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15억 규모 예비비 편성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난방비 급등과 계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총 1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오는 2월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4,519가구에 10만 원, 사회복지시설 516개소, 장애인시설 25개소, 노인시설 487개소, 여성시설 4개소에 20만 원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가구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 에너지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최근 난방비 폭등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와 생활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 아동 청소년 겨울방학 계절학교 온앤온 스쿨 실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주간 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계절학교 온앤온 스쿨을 진행한다. 계절학교 온앤온 스쿨은 겨울방학 동안 장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 장애 아동 청소년의 의미 있는 방학 기간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양주시 거주 장애 아동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공예, 댄스, 안전교육, 현장학습 등 다양하게 진행되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로봇 코딩 특강 수업을 통해 장애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학부모 이모 씨는 긴 겨울방학 기간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기에 신청했는데 다양한 활동이 계획돼 있어 아이를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이가 즐거운 방학 추억을 만들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장애 가정의 돌봄 공백과 그 책임을 함께 하고 싶었고 열심히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계절학교와 더불어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인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장애 가정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양주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수혜 계약 확대 추진.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계약 대상자로 한 공사, 용역, 물품의 수혜 계약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과 수혜 계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 그간 시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과 용역, 물품의 수혜 계약은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사의 경우 업종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업체 간 과당 경쟁과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및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수혜 계약 시행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쏠림 현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 계약 총량제를 운영하며 연 2회 이내 계약 총액 1억 원 이내로 수혜 계약을 제한하고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사업 발주 전에 사업 부서와 협의해 업체 적격 여부, 계약 횟수, 사업비 등을 사전 심사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수혜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인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다양한 관내 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수혜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공사, 용역, 물품의 관내 업체 수혜 계약률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고 복지상담 받으세요.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가입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통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소식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의 활동 내역과 긴급복지, 기초연금 제도까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필요한 정보를 연중 게시할 계획이다.
중앙동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존 대면 중심 활동에 한계가 있어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새로운 추진 전략을 준비한 만큼 최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중앙동 공공부문 사례관리 수행기관의 맞춤 서비스 의뢰.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가구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사례관리 수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사례관리는 노인 맞춤 돌봄,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 자활, 중독, 정신건강, 아동 사례관리를 말하며 통합사례관리 제공 가구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시적인 서비스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체건강 악화, 돌봄체계 부재 등의 어려움에 놓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취약 가구의 어려움을 관련 분야 전문 기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공공부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다. 중앙동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2023년 문화소통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참여 가정 모집.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 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년 문화소통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거주 5세 이상 물결표 쌓인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다문화, 비다문화 각 5가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두천시의 지원으로 동두천시 가족센터, 센터장 이정숙가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글로벌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다양한 테마를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여가 생활을 보내자는 취지로 기획하였으며 2월에 진행하는 수제 과자집 만들기를 시작으로 사탕 꽃바구니 만들기, 수제 향수 만들기 등 11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장은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 형성 및 유대감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ddcfc.family.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63-3801-2로 문의하면 된다.